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투자로 3인 가구의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백수 과장입니다. 어제 주식시장은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주식시장이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주식 많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가끔 뻘소리야 하겠지만 기본도 없는 개소리는 안 하니까 구독하면 나중에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제 다우존스는 32,850구로 0.43%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S&P 500은 4,051로 0.57% 상승하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 빌빌대던 나스닥은 0.73% 상승하여 가장 강하게 마감하였습니다. 2022년 4분기 미국의 GDP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전에 발표되었던 잠정치는 2.7%였으나 최종 확정치는 2.6%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시장에 별로 영향은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였으므로 어김없이 6%를 일정 부분 매도하였습니다. 총 201주 매도하였고 이제 남은 수량은 1940주입니다. 어제는 버라이즌을 전액 매도하고 부우와 SCHD를 매수하였습니다. 부우는 3주를 매수하여 총 44주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강아지가 깨워서 일어났더니 마침 SCHD가 음전하길래 57주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리츠는 매수매도 없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리츠는 지수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1.5%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그동안 많이 내려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거용 리츠 추천에 관한 문의가 있어서 답글을 드렸습니다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총 10종목의 주거용 리츠를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종목을 압축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는 신용등급이 높은 종목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매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종목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에서 보시듯 AVD, EQR, MAA 등이 신용등급이 좋습니다. 부채 비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의 1995년 이후 수익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S&P 500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입니다. 2008년의 부동산발 금융위기로 인한 리츠의 대폭락 시절을 지나고도 수익률이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그건 S&P도 마찬가지이므로 일단 믿어보는 거죠. 주거용 리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추천하는 바는 가급적 여러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종목별로 보유 부동산의 지역의 차이가 있으며 보유 부동산이 멀티패밀리인지 싱글 패밀리인지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가져가는 것이 위험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미국채 수익률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명백하게 단기 물금리는 오르고 장기 물금리는 내리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간의 은행 사태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갑자기 생기면서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진정되고 금리 인하 기대가 사그라들면서 채권 시장은 다시 경기 침체 쪽으로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런 하루짜리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봐야 큰 의미 없으므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주식과 채권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인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제 포지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채권에 손을 들어줍니다.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고 원유 가격 상승한 것을 보면 어제는 확실히 리스크온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패드워치를 보면 2년 금리가 계속 오르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왼쪽이 전일이고 오른쪽이 단일입니다. 하루하루 소소하게 변동되고 이러한 변동이 단기물 금리에 계속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5월, 6월, 7월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올라갔습니다. 또한 내년 1월에 추가 인하 확률도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기준금리의 최종 수준도 중요합니다만 최종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도 2년물 금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2년물 금리에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TMF 투자자들은 30년물이 쓸데없이 단기물을 안 쫓아가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었는데 딱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 것은 아니라서 시장에 별 영향은 없었습니다. 사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제 경험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친 적이 없는데 파월 할아버지가 실업과 서비스 물가를 계속 언급하니 최근 들어 지나치게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 6개월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하염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 지표는 경기가 침체될수록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니 잘 관찰하긴 해야겠네요.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4%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파산과 도이치뱅크 악재에도 불구하고 ECB가 추가 긴축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제 TMF를 500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숏 포지션은 변동 없이 그대로 가져가면서 코피 터지고 있습니다. 아직 숏 포지션을 청산할 생각은 없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프로를 매도하여 1일 실현이익은 604달러였습니다. TMF가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레버리지 상품들이 배당을 지급하니 꽁돈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초딩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TMF의 상승으로 1일 평가이익은 약 4,000달러 정도입니다. 버라이즌을 전액 매도하여 1년 예상 배당금은 축소되었습니다만 SCHD와 보우를 계속 매수하여 채워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